이번 전시에 여러 가지 특기할 만한 무기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단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우리가 흔히 SLBM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통해서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는 다양한 드론, 이런 무기들이 등장을 했는데, 저는 그중에 우리를 겨냥한 단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그리고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대표적인 위협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한 5배 이상의 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근데 그동안에 북한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 두 개 다 사정거리가 한 1000km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km면 어디죠? 주로 일본까지 이제 사정권에 두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주일미군 등을 겨냥한 무기다, 이런 인식이 강했고 군 당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활공 비행체를 탑재한 형태의 그러한 신형 미사일이 등장을 한 겁니다. KN-23은 최대 사거리가 이제 800km인데 주로 대한민국 그리고 일부 주일미군지를 겨냥한 것이고, 또 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에도 대량으로 지금 사용이 되면서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최대 속도 한 마하 3 정도의 고속으로, 더구나 굉장히 바다 수면 가까이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 스키밍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형태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 함정들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럼 왜 위협적이냐?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우리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에도 이걸 요격할 수단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우리가 기존에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라든지 한국형 구축함에 이들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M-2 함대공 미사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CIWS라고 불리는 30mm 기관포, 또 일부는 이제 램이라고 불리는 단거리 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음속 이하, 마일 이하의 아음속 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 3 정도 되는 초음속,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미사일은 요격하기가 힘든데, 문제는 이걸 요격할 수 있는 게 이제 CIWS-2라는 걸 우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음속 미사일도 요격을 할 수 있지만 아직 개발이 안 됐고 2030년쯤 돼야 실전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 이제 최소한 5년 정도의 갭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정들의 위협적인 요소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드론이라든지 로봇 그리고 AI가 이 급속한 병력 감축을 그대로 보충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가 드론, 로봇 이런 걸 쓰면 적은 병력으로도 병력 대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 기대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 효과가 적다. 또 아직까지 그걸 운용하기 위해서는 또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면이 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자주국방 이제 강조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말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력 증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장거리 대공 미사일 LSAM-2라는 거를 이제 개발할 계획인데, 그 중에 그것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 글라이더 비행을 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활공탄두를 장착한 것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을 원래 세웠었어요. 근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우리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평가에 따라서 예산이 포함이 못 됐고요. 이런 것들만 봐도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이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들이 제대로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북한의 이런 이번에 공개된 신형 무기를 포함해서 핵미사일 위협 등이 급속도로 고도화하고 있고, 재래식 무기조차도 이제는 현대화가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에 단독 방문해서 북한군 포로도 만나고 북한군
참전 현황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브리핑도 받아서 그걸 이제 언론에 많이 릴스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려됐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받지 않겠느냐 우려를 제기를 했었는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연함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신형 구축함인데 종전에 북한 함정은 1,500톤급이 제일 큰 거였지만 무려 3배 이상 되는 그리고 북한판 이지스-3로 불릴 정도로 신형 레이더 각종 미사일을 장착한 이러한 함정을 진수를 시켰고 그 내무보수이 이제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함장실 식당 이런 거 보고 야 우리 이지스-3 못지않네 뺨치네 이런 이제 반응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김정은식 보여주길 가능성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공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그렇고 러시아 무기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러시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최대 5,000명으로 추정이 되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이 필요하다. 작년 10월 초에 북한이 러시아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참전을 위한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전 파병 1주년을 맞는 때인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한 참전의 교훈을 우리가 심각하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장관께서 최근에 50만 드론 전사 양성 이제 공표를 하셨어요. 그 방향성이나 내용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50만이라는 숫자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의지 표명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의지 표명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천이 이제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실천이 제대로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절박감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전 북한군의 참전 경험이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그렇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핵 미사일 전력 외에 재래식 전력의 빠른 현대화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이제 발등의 불로 떨어졌는데 과연 우리 정부와 군수내부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박감과 이기심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우려가 되는 점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지금 빨리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절박감 하에서 우리가 이제 모델로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상세 전략입니다. 냉전 시절엔 소련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대전략을 세운 게 미국의 상세 전략인데 비슷한 한국형 상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한국형 독침 무기, 우리 뭐 션무4-5 고위력 미사일도 개발하고 그랬지만 한국형 독침 무기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군을 지휘하고 계신 안규백 장관 그리고 다른 이제 군수내부 모두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과 발상의 전환 그 다음에 실천 의지를 나타내시는 게 필요하다. 또 그러한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